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계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거죠.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임수 다음으로 개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10개의 천간 중에서 개라고 하는 천간은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오행으로 봤을 때, 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개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수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임수가 양수였다라고 하면 오늘 개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을 잠시 복습을 해본다라고 하면 똑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 그래서 양은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큰 방대한 그런 수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할 때는 대해수,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임수일간은 신왕하면 충분한다. 그래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임수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또는 신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주는 기본적인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이면서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 작은 물의 개념이 됩니다. 양수가 큰 개념이라고 하면 개수인 음수는 작은 물이 되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는 우리가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작은 이슬비라든가 내지는 작은 시냇물 같은 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옹달샘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화수라고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죠. 즉 쉽게 말해서 개수라고 하는 건 작은 물의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이 개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범람의 우려, 즉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면, 작은 물인 개수의 특징은 어떻다? 청징함에 있다. 맑고 깨끗함. 청자가 맑을 청자, 징자도 맑을 징자, 맑고 맑은 것이 바로 청징한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절대 개수는 뭐가 되면 된다? 탁수가 되는 것을 가장 꺼리게 되고요. 더 심하게 꺼리는 것은 토가 많아서 매몰되는 것을 매우 꺼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임수는 일간이 왕하면 무토를 능히 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개수는 제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보게 되면 탁수가 되거나 매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수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가 잡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잡란해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막 어지럽게 많이 있다라고 해서 잡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정수기 같은 개념이죠. 정수기. 저 서울에 살거든요. 서울에 사는데 이 아리수라고 하죠. 아리수. 이 아리수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그냥 수돗물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바로 직수로 해가지고 마셔도 된다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정수장에서 나올 때 물이 깨끗할 수 있지만, 정수장에서 집까지 오는 수도관이 노후화되면, 특히나 철로 된 관 있죠. 철관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철이 녹이 슬죠. 그래가지고 녹이 슬게 되면 오는 과정에서 물이 탁해지거나 물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어떤 걸 많이 쓴다? 정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정수기. 그래서 정수기에서 물을 걸러내주죠. 그것이 바로 간목과 같은 역할,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다. 선생님, 그럼 을목은 토를 제거하는 공력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을목도 목이기 때문에 토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겠지만은, 간목과 을목을 비교해 봤을 때 간목이 예를 들어서 10의 어떤 정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간목은 100의 정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목을 쓰는 것보다는 간목을 쓰는 것이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 즉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제거하는 데는 간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개수는 임수와 달라서 조금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어서 금생수하여 개수의 근원이라고도 하고요.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물에 유입이 없으면 금방 고인물이 되죠. 고인물은 금방 탁수가 되거나 금방 고갈되죠. 말라서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화 설명할 때 정화도 일간의 특성상 일간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개수일간도 마찬가지로 개수일간의 특성상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원이 튼튼하게 있어서 개수의 근원이 있어 주어야지만 개수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계속 원불절이라고 해서 물이 계속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물은 계속 흘러야지만 이끼가 끼지 않고, 물은 계속 흘러야지만 탁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 일단 절기로는 소서절과 소설이 아니고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일단 소서 대서는 무더운 여름, 계절로는 미월은 여름이 되겠습니다. 모하라고 하죠. 늦 여름이 되면서 다음 계절은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대설이라고 써놨네요. 제가 이게 대설이 아니라 대서죠. 더울 서자. 소서는 작은 더위, 대서는 큰 더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데, 일단 덥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소서 대서 때 덥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삼복생한은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초복이라고 하는 것, 중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말복이라고 하는 것, 다 요번 곧 또 복이 오겠죠. 그래서 이 초복, 중복, 말복이 오게 되면 이제 덥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더운 초복, 중복, 말복에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복생한이고, 명리학에서도 이거 삼복생한이라는 단어를 특히나 여름에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월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고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름 뜨겁다 30도, 40도, 외국 같은 데서는 5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요.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물기가 없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너무 쉬운 것을 너무 쉽게 또 어렵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주로 볼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은 정인이 어떻고 편인이 어떻고 공망이 있나, 자꾸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사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을 잘 알아야지만 사주 보기가 쉬운 명리학을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미월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또 4, 5, 미월이 모두 여름이라 하더라도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미월, 여름에 토가 왕한 미월에 개수일간이 태어났다. 어저께는 임수, 양수였지만 오늘은 개수, 거기다 대고 음수죠. 그 다음에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임수는 그래도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큰 물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하더라도 물이 증발되는 것이 개수만큼 그렇게 쉽게 증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달 넘게, 2주, 3주, 한 달 넘게 비가 오지 않으면 강바닥도 훤히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가물긴 하지만, 임수라고 하는 강호수가 이렇게 바닥이 드러날 정도면 개수는 벌써 말라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인 임수보다는 개수는 더더군다나 뜨거운 4, 5, 미월에 말라서 고갈돼서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더해서 고갈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은 묘는 토가 왕한 계절. 개수 입장에서 토는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 자체를 탁수로 만들거나 심하면 매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4월, 5월에 고갈될 우려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나를 공격해서 탁수로 만들거나 나를 공격해서 매물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월령이 바로 또 미월이 됩니다. 그래서 개술관이 진술, 충미월 등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인 토가 많아지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와 마찬가지로 개수도 특히나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더군다나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이렇게 일간의 근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개수가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고요. 개수가 고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개수는 인성인 금, 뭐 신금도 괜찮고 경금도 괜찮으나 개수는 경금보다는 신금을 좋아하고요. 특히나 미월에 간목을 써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을 쓰기보다는 어떻다, 신금을 써야지 목을 해치지 않는다.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은 칠설이죠. 물론 간목 입장에서 경금을 보게 되면 벽갑 인정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간목을 벽갑 인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저 나무가 있어야지 토도 제거시켜주고 탁기를 없애주는데 벽갑 인정해버리면 뭡니까? 간목은 뭐 동양지목을 쓸지 모르겠지만 토를 제거할 수 있는 나의 무기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신금을 쓰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경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지로 신금이 있는 것이 더욱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사주로 배합할 때도 무조건 금, 무조건 목, 이게 아니라 토를 제할 때는 을목보단 간목, 이런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간목을 필요로 할 때는 신금, 경금보다는 신금,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딱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 금수운이 좋고 목화운이 좋다, 이런 것 개념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명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즉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짜임새를 놓고 보는 것이죠.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토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의 관계, 음대 음이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극아자라고 합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관성이라고, 극아자 관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편관 칠살 같은 단어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편관 칠살이 되는데, 오늘은 음대 음이 되는 것이니 정관이 아니라 편관 칠살로 보게 됩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죠. 어저께 양수인 임수가 음토인 미토로 보게 되면 양대음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는 정관격으로 볼 수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음토를 봤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라 편관 또는 칠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에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하니까 살중 신경,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토라고 하는 것을 안에는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본기임, 기토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미토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제격이 되는데, 일단은 일간이 약하고 제살이 왕하게 되니 미월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에보다 제살 태왕한 사주 국세, 중요한 것은 살중신경이 됐든 제살 태왕이 됐든 보다 일간이 신약한 것이 엄청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니까 재성도 감당할 수 없고요. 일간이 약하니까 저 칠살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토가 많게 되면 금방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화가 아니라 을목이 투출됐으면 식신격에 식신제살할 수도 있는 그런 국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제살 태양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좋으면서도 나쁜 것은 정화가 아니죠. 오늘은 여기가 임수가 됩니다. 임수가 이렇게 연간에 있게 되면은 일단은 요 정화를 갖다가 임수가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임한 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정화를 묶어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약해서 임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임수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죠. 정화를 묶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가 있어 좋은 거는 정화를 묶어놓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나 임수가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상관입니다. 개수 입장에서 얘는 상관이기 때문에 임수가
힘이 지지로 금수가 많아서 개수 자체가 세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을 써서 토를 제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개수 자체가 약했을 때 토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화가 왕해지게 되면 나를 말려버려서 증발시켜 버릴 것이고요. 목이 많게 되면 수의 기운을 뺏어가서 일간 개수를 더욱 약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나한테 크게 도움 줄 수 있는 글자가 있다 없다. 임수는 정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임수도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인성을 얻어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돼서 오늘 개유일주가 되겠죠. 이제 물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나 임수가 통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해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수가 여기 논할 수 없다, 통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일간이 왕하냐 아니면 인성이 왕하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금이 있으면 물론 인성으로서의 신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있으면은 금이 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일간 임수가 신중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통근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왕해지지만 유금은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금의 생을 얻는다. 그죠? 엄마의 도움을 얻는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게 되면 일간이 그렇게 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일간이 유금을 얻었기 때문에 연간이 임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신강사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왕세를 좀 잘못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유금 하나 있다고 해서 이걸 일간이 왕하다라고 신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운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어도 나쁘지 않게 보겠지만은,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대운이 역행하기 때문에 유금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생시에서 비견 또는 겁재를 얻어서 개수를 조금 더 보완해주고 보강해주고 좀 더 도와줄 글자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사주 원국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뭘 봐야 된다? 대운을 같이 봐야 된다. 대운을 같이 보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운이 다르게 가기 때문에 사주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사주를 볼 때는 항상 대운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임자시를 볼까요?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자수에 이제 개수가 뿔을 얻었고요. 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강, 원령은 얻지 못했지만은 타 간지로 임계수가 금수가 많아서 신강 사주로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금수양으로 가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고요. 여자로 태어나면 임자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는 일간이 너무 좀 왕한 그런 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정도 되게 되면은, 갑인시가 되면 저는 남자 같은 경우는 요 갑인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금 하나 있다 하더라도 대운 자체가 이제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이 왕해지는 특세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경술시 간다 하더라도 경금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게 되는데, 을묘시는 남녀 불문하고 피해야 됩니다. 을묘시는 남녀 불문하고 피해야 되는 이유가 묘유상충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여기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유금 하나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을묘시를 얻게 되면 묘유충이 되게 되면 이 묘목도 깨지게 되지만 유금도 같이 상해를 당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이 되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 진유합금에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죠. 병화 투출돼서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진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좀 화가 너무 미월에 병정화가 투출되어 있고, 이거는 화가 너무 세력을 크게 얻게 되면은 개수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토를 얻어서 진유합금해서 이렇게 개수의 근원이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유금하고 사화가 사유해금하죠. 왜냐면 사유
축 삼합이죠. 삼합이 돼가지고 금국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데, 저기 축토가 빠졌다 하더라도 사유 준삼합이 됩니다. 삼합이 돼서 이것도 개수의 근원이 좀 튼튼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무오기미시는 절대적으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개수일간이라고 하는 특징, 탁해지거나 매몰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나 무오시 같은 경우 특히 뭐가 문제냐, 토왕절인 미월에 무토 투출했죠. 무토가 5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10중8구 뭐가 된다? 개수가 매몰되겠고요. 기미시가 되면 개수 파급해서 좋지 못한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신시라든가 신유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뭐 당연하게 남자로 태어나기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생님, 이 신금하고 연지에 있는 인목하고 인신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되지 않는다. 원격되어 있으면 원격충은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원국에서 인신충이 되지 않는다고 만약에 이렇게 되죠. 이민대운이 오거나 갑인대운이 왔을 때, 그러면 이때도 인신충이 안 됩니까? 이때는 됩니다. 대운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충하는 거고, 원국에서 있는 거 충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국에서 인신충이 안 된다고 해서 대운에서, 세운에서, 월운에서 들어오는 인목은 당연히 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가 있으면은 대운에서 묘유충도 이렇게 일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뭐 두 개 다 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경신시는 금수가 너무 왕량해져서 삼복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